이 사진은 오늘 리뷰할 요가 관련 책들인데요. 책은 항상 싫지만 또 마음속으로는 읽어야지 하는 애증의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책 한 권 선택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구루님들 나마스테. 제 영상에 나온 책들을 보시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요가 관련 서적들이 별로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제한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요가 관련 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읽으면서 느낀 점들을 말씀드리는 부분이라는 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광고면 좋을 것 같지만 당연히 광고도 아니고, 지난 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가 자격증을 따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가지고 저만의 이제 요가 즐기기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필라테스도 해보고 이제 이런 요가 채널도 만들어보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요가 즐기기 프로젝트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이제 이 요가 관련 서적들이었거든요. 이 서적들을 통해 가지고 저만의 요가 사상도 확장시킬 수 있었고, 그리고 몰랐던 부분들, 조금 더 상세하게 알게 되는 부분들, 혹은 리프레시를 위해 자극받는 그런 부분들,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좋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9권의 책을 읽은 것 같은데요. 분류마다 조금 더 설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입문자용, 숙련자용, 그리고 리프레시용, 이렇게 크게 세 분류로 나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9권의 서적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 정도의 서적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요가 입문자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은, 요가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알 수 있고 요가가 무엇이냐, 전공 수업이 있으면 교양 수준의 참고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서적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책입니다. 제가 요가 마스터들을 소개했던 이제 콘텐츠에서도 나왔었는데, 시바난다 요가 센터에서 발간한 서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제목은 요가라는 제목입니다. 제 영상에 종종 등장했던 책이거든요. 구독자분들이 가장 질문이 많았던 그 책인 것 같은데, 먼저 이 책의 어떤 목차를 한번 보시면은 거의 진짜 요가의 개요부터 이제 뭐 이완법, 아사나, 호흡법, 뭐 명상, 식이요법, 생활주기, 요가와 건강, 거의 요가 자격 과정의 축소판, 약간 역사도 들어가 있고, 아사나별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그 명상이라든지 요가가 갖고 있는 그런 생리학적인 측면, 심지어 해부학까지 들어가 있고요. 임산부, 노년기에 하면 좋은 요가들, 이런 것까지 정말 전반적으로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는 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좋았던 거는 그림이랑 자세가 상세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스텝별로 세부적인 그림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알 수도 있고, 그리고 전체 동작이 어떻게 됐을 때의 사진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좀 심플하면서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는 요가북이다. 옛날에 나온 책이다 보니까 이런 요가 동작을 하는 의상이라든지 이런 게 좀 올드할 수 있다는 점.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요가 자격증을 할 때 받았던 그런 책들이 좀 두껍고 이러다 보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다거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요약해서 보고 싶을 때, 그럴 때 이런 책을 좀 많이 활용했던 것 같고, 그래서 요가의 어떤 기초, 전반적인 모든 것을 한번 훑어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 책을 추천드리고요. 이 책입니다. 꽤 오래전에 나온 책이고, 제목은 이제 하타 요가. 여기 저자는 이제 이태영이라는 요가 마스터 분이신 것 같은데, 하타 요가 전반적인 내용들을 알고 싶으면 뭐 읽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타 요가가 뭐고, 하타 요가의 생리학, 그리고 뭐 주의사항, 그리고 뭐 체이법, 호흡법, 뭐 명상, 이렇게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아사나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뭐 이전 책처럼 나와 있는데, 아사나 하나에 대한 뭐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효과, 주의점, 이렇게 한 페이지를 묶어가지고 한 동작을 알 수 있는 점, 하타 요가에 조금 더 집중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샀던 거는 요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자격 과정을 겪으면서 요가가 어떤 것인지는 알았는데, 하타 요가랑 차이점이 뭔지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끌려가지고 사게 됐었고, 컬러라기보다 다 흑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살짝 올드할 수 있다는 점, 그림보다는 글이 좀 많아가지고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숙련자들을 위한 책 3권을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요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요가 자격 과정을 듣고 계신 분이라든지, 요가 자격 과정이 끝나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혹은 디테일한 부분을 알고 싶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책들이 되겠고요. 지금은 약간 전공 수업의 버전 정도.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요가의 과학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요가가 굉장히 추상적인 부분들이 많잖아요. 조금 더 뭔가 논리적으로 이 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적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생리학이랑 해부학 관련돼서 어떤 기본적인 것들만 배우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떤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못 배웠던 것 같은데, 생리학과 해부학 측면에서 과학에 기반한 설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부학 관련된 세부 내용들, 그리고 요가 자세에 관련된 세부 내용들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근육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상세히 그림으로부터 근육의 구조라든지 근육의 작동 원리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고, 그리고 이 계통들도 이제 세부 계통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떤 생김새로 이루어져 있는지, 신경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까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자세적인 부분에도 이 세부 관절이랑 근육들의 어떤 움직임이 생겨나고 어떤 영향성을 주는지 이런 것들까지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특징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정말 한 자세에 대한 근육, 관절, 뼈대 정말 총체적인 어떤 영향을 받는 그 부분들을 정말 디테일하게 적어놨다. 확실히 이제 요가와 과학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짧은 Q&A 파트도 있고, 조금 더 디테일한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 그림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는 책일 것 같고, 다음 책으로는 이 책인데요. 책 제목은 이제 요가 해부학 컬링북이라는 책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전에 이제 요가의 과학 책이랑 거의 유사하고 한 자세에 대한 상세 근육이랑 관절, 뼈대 등의 쓰임을 설명해주는 그런 책인데요. 조금 다른 점은 이제 세부 관절과 근육을 알기 위해서 선 조건이 되는 거는 관절과 근육인 거죠. 그래서 어깨 관절이 어떤 건지를 알기 위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거와 관련된 동작을 색칠해보면서 아, 여기가 어깨 관절이고 이런 동작을 할 때 이 어깨 관절을 쓰는구나, 구성된 방식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여기 주제가 이제 위팔의 근육인 거잖아요. 위팔의 근육들의 위치나 하는 일이 뭐고, 그리고 어디에 쓰이는지 실제 색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자세에 위팔을 쓰는지 이런 식으로 종류별로 나와 있고요. 실제로 색칠을 하면서 근육의 위치라든지 근육의 구성 같은 거를 세부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해부학 쪽에 조금 더 관심이 많으신 분들, 인체를 정말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공부해 보시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책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요가 디피카라는 책입니다. 이분도 이제 요가 마스터 중에 한 명인데요. 아yen가라는 이제 마스터분이 집필하신 책이고, 요가 하시는 분들은 알려면 아실 것 같아요. 수학에 정석이 있다면 요가엔 요가 디피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듯이, 한마디로 여기에 현존하는 모든 요가 동작에 대한 상세 설명과 그림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약 200개 이상의 아사나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호흡법도 저희가 기존에 아는 그런 호흡법뿐만 아니라 14개 정도의 호흡법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정말 다양한 동작들과 다양한 호흡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예를 들어서 하나 보시면은 세부적으로 산스크리트의 뜻도 다 나와 있고, 여기 뭐 우파비스타는 앉는다, 코나는 각도, 어떻게 하는지 방법들, 세부 사진들 이렇게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효과까지. 그렇다고 해서 자세에 관련된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요가의 어떤 역사라든지 전반적인 내용들도 좀 포함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좀 되게 두껍다. 600페이지 정도? 조금 특이한 거는 여기 책에 보면은 난이도까지 함께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부터 60까지 해서 난이도를 나눠놨는데, 제일 힘든 난이도 있잖아요. 60 난이도가 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다 저한테는 60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내린 60 자세는 이 자세입니다. 티리앙 무코타나 아사나라는 자세가 여기 보시면 60이라 돼 있거든요. 이 책 기준 가장 어려운 난이도의 동작이다. 당연히 저는 안 되고요. 근데 뭐 하는 분은 뭐 몇몇 봤습니다.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최고 난이도를 하니까 거의 뭐 마스터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요가 디피카 같은 경우에는 좀 되게 특이한 자세라든지 처음 들어보는 그런 산스크리트 자세들이 있어요. 그런 자세들이 뭔지 이런 거 찾아볼 때 되게 활용을 잘 했던 것 같고, 변형 동작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 저도 이제 수련할 때 그런 변형 동작들을 좀 배워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도움을 줬던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대신 이게 두껍다 보니까 사실 잘 열어보지는 못한다는 거, 이게 조금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Surprise! 마지막으로는 리프레쉬에 도움을 주는 요가 서적들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소소시라는 채널을 통해서도 여러 자극을 받고 요가를 조금 더 지속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지만, 이런 책을 통해서도 그런 새로운 시각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요가를 하고 있고 요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요가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요가에 대한 열정을 깨워준다거나 뭐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좀 활용을 하면 좋은 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이제 요가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김경리라는 요가 강사분이신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직접 글도 쓰시고 그림까지 그린 책이고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가 입문자들이 이제 읽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책일 것 같고, 각 동작에 대한 친절한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이분도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뭐 요가 강사가 된 케이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가 강사하면서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어떤 경험담을 포함해서 설명을 해 놔가지고 캐주얼하면서 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요가 할 때 자주 나오는 자세들 이런 것도 있고, 자주 나오는 인체 구조 이런 설명도 들어가 있고,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도 들어가 있지만 작가가 갖고 있는 이 자세에 대한 경험담이나 생각들이 들어가 있고, 명상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 가지고 들어가 있다. 제일 앞서 입문자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요가 전반적으로 알기 위한 그런 서적들 있잖아요. 그런 서적들 사실 좀 표지도 그렇고 좀 오래된 책 같아가지고 접근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캐주얼하게 요가가 뭔지, 요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런 좀 수필이 포함된 요가의 언어라는 책이 좋을 것 같고, 이분의 어떤 사고도 그렇지만 되게 읽으면은 좀 행복해지고 약간 미소 지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도 되게 편안하게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책은 이제 이 책입니다. 마이뜨리 생애 한 번쯤은 요가라는 책이고요. 뭐 인스타에서 좀 유명하신 분인 것 같은데, 요기윤이라는 그 작가님이 그림을 그리셨고, 글은 마이뜨리 강사님이 적은 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세에 대한 뭐 요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이 마이뜨리라는 사람의 어떤 인생이 들어가 있는 책이지 않나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이분도 몸이 아파가지고 요가를 시작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계시고, 뭐 인도도 갔다 오시고 뭐 그랬던 분이신 것 같은데, 그 요가 경력을 쌓으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런 요가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풀어낸 그런 책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름 아직 이분에 비하면 경력은 정말 짧지만 뭐 읽으면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았던 부분 하나 보여드리면, 단순함의 힘이라는 이제 파트였고, 뭐 단순할수록 진리에 가깝다라는 말이 있다 뭐 등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요가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요가 동작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림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조금 깨알같은 포인트였던 책 구성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특히나 이 남자 요가 강사님이 쓰신 책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남자로서 저런 경험을 해보고 싶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요가에 대한 갖고 있는 그 시각들 있잖아요. 뭐 되게 좀 열정도 많았다가 겸손해지기도 했다가 막 이런 자신의 경험들을 느낄 수 있어가지고 좋은 영향을 좀 받았던 그런 책인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숙련자 분들이 조금 더 캐주얼하게 오랜만에 요가 관련 서적을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말 그대로 리프레시 겸 읽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 책은 이제 이 책입니다. 보면 제목은 이제 요가 몸으로 신화를 그리다 라는 책이고요. 요가를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신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호기심을 좀 불러일으키는 소재였어요. 그래서 요가 관련 그런 신화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가지고 고대 문헌에 남겨져 있는 그런 이제 요가 관련 어원이라든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작가의 생각을 좀 포함해가지고 집필한 그런 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연꽃 자세의 어원을 설명하는 페이지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분은 이제 비슈누라는 신인데, 저희 현재 이 세상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그런 신인데, 한마디로 이제 신화니까 신화적인 측면에서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슈누라는 신이 우주의 탄생을 상상했을 때 갑자기 이 배꼽에서부터 이렇게 연꽃 봉우리가 올라와서 연꽃이 생기게 됐대요. 그래서 이 연꽃 위에 브라흐마라는 이제 창조의 신이 이렇게 태어나게 됐고, 창조의 신이 태어나자마자 뭘 했냐, 얼굴이 4개잖아요. 이 한쪽 얼굴에는 그 다음은 그리고 다음은 침묵, 옴을 외치고 침묵을 했는데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런 신화의 내용이거든요. 우주 전체가 옴을 통해서 비롯됐다. 브라흐마의 시인이 이제 탄생하기 전에 연꽃이 먼저 피어났기 때문에 연꽃은 어떤 창조의 상징물이다. 또 요가에서도 깨달음의 최고 경지에 있는 게 이 연꽃 문양의 어떤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연꽃은 어떤 또 깨달음의 경지 이런 것들로 상징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자세별로 어떤 신화들이 얽혀 있는지, 이 자세가 가지는 상징성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는 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대부분 뭐 신이라든지 어떤 우주의 탄생 뭐 이런 것들, 그리스 신화도 그렇지만 생뚱맞은 부분도 많잖아요. 논리적이지 못한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살짝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요가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재미 요소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책인데요.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라는 에크르하트 톨레가 지은 책이고, 사실 이거는 뭐 제 약간 인생책이자 제 삶을 정말 많이 바꿔놓은 그런 책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뭐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진 것 같진 않은데, 저도 요가 강사님을 통해 가지고 추천받았던 책이고, 미국에서는 베스트셀러도 꽤 오래 할 정도로 꽤 유명했던 책입니다. 명상의 목적 혹은 뭐 조금 더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제시하는, 어떻게 보면 요가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인 측면 혹은 사고 프로세스적인 측면에서의 방법들을 좀 제시하는 책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400페이지나 되고 이제 역시나 뭐 좀 쉽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이 분야에 관심이 없으면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책일 것 같고,
간단하게 이 어떤 방법론인지를 살짝 설명드리면, 우리 머릿속에는 이 에고라는 약간 생명체 같은 녀석이 살고 있다라고 정의를 내려요. 근데 이 에고라는 녀석은 정말 욕심도 엄청 많고 비교도 정말 많이 하고 소속감에 쩌들어 있고 뭘 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만드는 수많은 요소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녀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에고라는 녀석이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고 우리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만들고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에고라는 녀석을 인지만 하고, 에고라는 녀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또 지금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 나의 어떤 비교적인 사고 이런 것들도 다 에고 때문이니 그럼 내가 비교를 하고 있으면 이 에고라는 녀석이 또 나를 통제하는구나, 이거를 깨닫는다면 조금 더 이제 깨어있는 상태로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3자의 입장에서 내 시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생각에 빠지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인데, 나라는 존재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소유,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해야 하는 건데, 우리는 정말 에고 때문에 수많은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고라는 녀석을 잘 통제해가지고 깨어있게 된다면 안 좋거나 우울하거나 힘든 상황에서도 존재만으로 행복할 수 있다, 더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 책인데요. 이게 좀 약간 말만 들어도 좀 쉽진 않죠. 약간 되게 추상적이고.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요가가 궁극적으로 가려는 방향, 조금 우리에게 주려는 메시지와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 책에 나오는 그런 방법론들을 실천함으로써 조금 더 깨어있는 삶, 조금 더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책이었지 않나. 이제 뭐 부정적인 생각이 많으시거나 이 사고를 조금 더 통제할 수 있는 방법론을 배워보고 싶으신 분, 자기계발이라든지 혹은 조금 더 긍정적인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책을 읽어도 좋을 것 같고요. 나름의 이제 요가 즐기기 프로젝트를 하는 도중에 이제 요가 침체기를 좀 겪게 되는데요. 몸의 변화도 정말 더딘 것 같고 거의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다양하게 좀 도전을 하는데 뭔가 조금 지루해지는 것 같고 약간 권태기에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새벽 하타 요가를 다니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정말 하타 요가가 재미없어서 거의 보지도 못했던, 거의 해보지도 못했던 하타 요가를 왜 시작하게 됐는지, 요즘에 어떤 이유들로 새벽 하타 요가를 다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요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면 됩니다. 오늘도 요가 합시다.